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에이든과 바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금 신문이나 언론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이폰 11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안 팔릴 거라고 모두들 기대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애플의 주가도 그렇고 보시면은 아이폰 11이 굉장히 시장에 어떤 작은 태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장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시장이 왜 이렇게 핫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 반응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애플에 한번 히스토리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출시가 되었나요? 네, 이제 이 옆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애플에서 나온 제품들에 대한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일단 상반기를 보게 되면은 아이패드 미니 5가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어팟 2 이게 굉장한 핫한 또 하나의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맥북 프로가 이제 5월에 나왔었고, 이제 맥북 에어까지 나오면서 상반기 제품도 쭉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하반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반기에 일단 애플 카드가 하나 나왔는데 저는 애플 카드를 못 봐서 아직 이게 아마 애플페이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애플 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제품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iOS 13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이패드에 대한 OS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애플 TV에 대한 OS, 그 다음에 애플 워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거와 동시에 이제 9월에 나왔던 게 아이폰 11, 지금 출시가 됐죠. 이거와 동시에 쓸 수 있는 또 한 가지에 대한 애플 워치, 애플 워치 시리즈 5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럼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이제 일으켰느냐 라고 보려면은 항상 보는 게 있죠. 주가를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주가를 봐야죠. 주가를 봤어요. 주가를 봤는데 그냥 쭉 올라가네 그냥. 그쵸. 이게 보시면은 1월부터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나왔던 제품들의 라인업이 나올 때마다 이제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 내려갈 때쯤에 조금 기대 심리가 좀 줄었어요. 그죠? 그러네요. 줄면서 기대 심리가 줄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폰 11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죠. 뭐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혁신은 없네 이러고. 그렇죠. 혁신이 없다. 이번에 혁신이 나올까 이런 막 의구심이 드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빠졌다가 일단은 이제 7월, 8월 달 정도에 이제 아이폰 11에 대한 약간의 외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지금 보게 됐는데 9월에 딱 나오는 순간 이것도 괜찮다 반응이 나오니까 엄청 쪘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이 주식을 보시게 되면,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주가는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영상 찍고 있는 날짜가 11월 3일인데 제가 11월 2일 날 밤에 캡처를 한 캡처본이에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지금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어쨌든 애플이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보통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보편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인데, 실제 한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한번 증가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빨간색으로 된 걸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이제 중간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일단 매출액을 먼저 보죠.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동년 분기 3분기로 봤을 때 629억 달러였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얼마냐? 640억 달러. 이제 아이폰에 대한 기여율도 보니까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아이폰의 기여율은 52% 정도로 일단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절반에 대한 나머지를 누가 채우느냐? 애플페이나 애플뮤직, 애플케어 같은 서비스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나 에어팟, 그 다음에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나머지 50%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놓은 기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이건 애플의 전체 매출인 거고, 여기서 아이폰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또 안에 들어가서 아이폰의 또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이폰에 대한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작년 국년에 대한 작년 분기보다 네. 매출은 9% 줄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367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매출 9% 줄었으니까 네. 약 올해 아이폰 매출은 약 한 330억 달러가 되겠죠. 네. 네, 그 정도가 되는 거고 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매출 점유율이 네. 1위 정도로 해서 자리를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제 문구도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매출이 일단은 9%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점유율은 1위 자리를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전체적인 추세 같아요. 스마트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지금 점점 연착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뿐만 아니라 아이폰이나 다 마찬가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나온 것처럼 전체 매출액이 1.8% 늘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애플의 아이폰이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뮤직, 애플페이 같은 사업 다각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상쇄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그런 큰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출 점유율 1위를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애플이 항상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고가 단말에 대한 가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느낄 때는 대리점에서 뭐 비슷하지 않냐 가격이 뭐 어차피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닙니다.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가 시장인 거고 대부분 뭐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쪽 가면은 단말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10만원짜리 단말도 수두룩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은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경우 보통 3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800달러 정도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개를, 같은 10개를 팔더라도 애플이 조금만 팔아도 훨씬 더 매출에서는 더 많은 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매출 점유율 1위를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애플에서 항상 추구하고 있는 고가 정책이 아직은 먹힌다는 얘기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하신 걸 예. 보여주는 이제 근거가 있죠. 예.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올해 3분기에 대한 이제 전체 제조업체의 스마트폰 출하량과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 일단 애플은 3위잖아요. 보시면 봐도. 그렇죠. 근데 삼성이랑 화웨이가 1, 2위인데 지금 출하량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 차이 많아요. 그렇죠. 거의 애플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성에. 네. 근데 점유율도 사실 반타작이고. 그렇죠. 근데 매출 점유율은 1위거든요. 그렇죠. 또 비싸게 팔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얼마큼 비싸게 팔았느냐 예. 보시면은 이 정도 계산됩니다. 네. 네, 이 표가 예. 주요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평균 가격대를 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애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회색깔, 네. 옅은 색으로 예. 보시는 걸 보게 되면은 예.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 봉우리에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애플은 신제품이 나왔을 때에 대한 시점에 가격을 올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격이 올려왔는데 올해 좀 줄었죠. 네. 줄어서 올해는 50달러 정도를 좀 내렸다고 하는데 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800달러를 넘고 있어요. 그렇죠. 비싸요. 네. 근데 네. 비교했을 때 삼성이랑 화웨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삼성과 화웨이는 약 300달러 정도 네. 이제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네. 한 2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조금 팔아도 네. 더 많이 먹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가격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내렸잖아요. 네. 내린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미중 역시 무역 전쟁이 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계속적으로 전체 매출에서의 기여율이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걸 붙잡으려면 네. 가장 시장이 큰 나라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중국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아마 미국의 그 무역 제재 중에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를 이제 못 쓰게 하니까 그렇죠. 업데이트를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이런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안드로이드 폰 기반으로 많이 쓰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결국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고 또 유튜브도 저는 막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안드로이드 OS를 안 쓰는 폰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건 그쵸. 결국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애플의 아이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을 싫어하더라도 아이폰을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입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ASP를 한 850불 정도 잡았는데 실제 원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셨잖아요. 네. 네. 또 원가 네. 표를 봤더니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테크 네. 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건데 네. 아이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기기 자체에 대한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봤더니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한 이게 얼마지? 예, 490달러. 50만 원 정도 하네요. 네, 490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아까 전에 평균 가격대가 거의 한 840달러 정도 됐으니까 뭐 아주 그렇게 많이 받아먹는 건 아니네. 예,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내에 출시한 제품으로 봤을 때는 뭐 네. 120만, 30만 원으로 봤을 때 그런 건 좀 비싸죠. 그럼 거의 네, 원가의 거의 2배 이상에 대한 천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가격대가 엄청 높은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비싸게 파는가? 진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이폰이 딴 나라에서는 좀 싼데 맞아요. 유독 한국에서만 비싸게 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지 몰라도 시장 수요에 관련돼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비싸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파는 거잖아요. 명품이랑 명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게 비싼데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뭘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이제 저희가 네. 준비한 게 있죠. 이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아이폰이 비싼데 왜 살까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이폰 컨슈머 리포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자 평가 1위를 했다. 네. 그래서 봤더니 이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신종 스마트폰이 나오면 분석을 해서 올리는 사이트예요. 그렇죠. 여기는 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을 하는 평가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이트죠. 그렇죠. 뭐 백사과전부터 해가지고 예, 스마트폰까지 예. 모든 전자제품들을 다 평가하는 어떤 그 사이트인데 얘들이 하는 게 동일한 환경에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성능이나 네네. 그 다음에 뭐 내구성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네. 나온 점수를 얘기를 했는데 네. 아이폰은 지금 스마트폰 평가에서 95점, 92점, 네. 95점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95점, 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 그냥 프로는 92점을 뭐 라인업대로 나왔네. 네, 라인업대로 95, 90을 나왔는데 일단은 아이폰 11에서의 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에 대한 어떤 요소가 배터리와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봤더니 네.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몇 점이냐 보시면 90점이에요. 비슷하네. 비슷한데 사실 이 1.2점 차이로 네. 약간 소비자 인식이 그나마 난 거는 90이라서 그러니까 80 몇 점이면 네. 아씨 뭐야 90점인데 못 들었잖아. 89점이었으면은 좀 느끼는 심리가 그렇죠. 앞다리가 그렇죠. 앞다리 다행이다. 팔이니까 할 수 있는데 늦었던 좀 90점대를 네.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이폰이 최신 기종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점수가 더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이 조금 더 점수 높게 받았던 이유. 한번 보죠. 뭐 배터리랑 카메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아이폰 11에 대한 프로 맥스,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40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 음. 프로는 배터리 수명이 34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카메라다. 보시게 되면은 아이폰 11 시리즈는 1,200만 화소 멀티 카메라를 탑재했다. 네. 그리고 이 카메라가 되게 특성이 뭐냐면 이 전면과 후면에 네. 대한 어떤 그 영상을 찍을 때 둘 다 4K가 된대요. 오케이가 네. 영상 사실 화질이 엄청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카메라 찍을 때 보통 이 카메라 후면에 대한 영상 편집이 높잖아요. 보통 이제 뒤에 카메라가 더 좋아요. 그쵸. 비싸. 전면은 좀 네, 낮고. 네, 네. 근데 아이폰은 전면과 후면 다 4K가 된대요. 셀피에 좀 많이 신경을 썼다는 얘기네요. 그쵸. 네. 결국에는 셀피를 찍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화질로 그렇죠. 자기를 찍을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다. 그게 왜냐?
지금 유튜브 뜨죠. 그렇죠. 이걸로 내가 뭐 사실 유튜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나를 찍는 거에 대한 카메라 영상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면에서의 4K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인터넷 방송을 할 때에도 네. 나가서 찍잖아요. 네. 그러면 전면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로 이제 그렇죠. 네. 어떤 그 소통을 하면서 시청자하고 본인을 찍는데 이게 화질이 낮으면 그렇죠. 사실상 내가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이쁘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4K가 된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점수가 더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내구성 테스트는 비싼 것 같아요. 그냥 뭐 집어 던진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어떤 챔버 안에다가 두고 네. 계속 떠트리는 거예요. 챔버 안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네. 그냥 뭐 던지는 게 아니고 네. 챔버 안에서 기계가 떠트린다. 기계가 계속. 이 내구성은 저는 좀 의미를 안 두는 게 우리 그 케이스에다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하잖아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케이스를 내가 좋은 거 사면은 이건 뭐 어느 정도 다 상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생짜 핸드폰 들고 다니는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 조금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아이폰이 예전에 네. 아이폰 뭐 이제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아서 네. 뒷주머니에다가 꽂고 앉으면은 휜다고 이렇게? 네, 휜다. 그건 좀 그쵸.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루머가 아니지. 그거는 신식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11 보셨어요, 영상? 아니요, CF. 자세는 안 봤는데. CF를 보면은 네. 아이폰을 이렇게 세워놔요. 세워놓고 모진 막 바람을 내고 막 뭔가 같았어. 난 뭔 광고로 저런 걸 보나. 결국에는 네. 우리는 네. 이 단말 자체가 튼튼하다, 휘어지지 않는다고. 그 옛날 그런 좀 네, 그런 컨셉 이미지를- 아닌가 그런 거. 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보면서 때가 어느 텐데 지금 이 하드웨어를 승부를 하고 자꾸. 네. 결국에는 예전에 그 이미지가 많이 구겨지고 휘어지고 하는 부분에서 잘 깨지고 하는 부분에서 막 바꾸려고 자기네가 그렇지 않다. 그렇죠.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네. 게 있다는 거. 아마 그 인식 때문에라도 매출액이 줄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 매출이 더 줄어든 이유가 그런 약간 좀 품질에 대한 저하에 대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우리는 소프트웨어도 좋고 하드웨어도 좋다라는 거를 이제 좀 홍보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카메라 아까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어떻게 겉에 나오게 했냐의 그 모양새가 너무 원풀이 많아가지고 한번 그렇죠.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고 도대체.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카메라,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노트 10인데 네. 앞에도 보시면은 동그란 여기 쬐깐한 구멍이 있고 뒤에도 크게 이제 좀 이렇게 보기에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일자로. 음. 근데 아이폰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삼각형으로 배열했네. 네. 삼각형 배열을 했는데 네. 보시게 되면은 그 아이폰을 굳이 쓰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는 빼어난 디자인 예쁘잖아. 예쁘게 네. 만들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디자인이 좋다 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매니아층이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에 대한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건 디자인으로서 실격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전면에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네. 쬐깐한 이제 약간 카메라를 둬가지고 네. 하는데 아이폰은 전면에 노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있어요 카메라 구간이. 네. 그래서 보기에도 불편하고 영상을 봤을 때 좀 잘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노치가 없는 게 좋겠네 볼 때는 확실히. 그래서 상단에 대한 이제 M자형 노치라고 하죠. 네. M자형 노치하고 네. 그 다음에 경쟁하는 폰들 이제 삼성전자 폰보다 아이폰이 두꺼운 베젤 테두리도 그대로였지만 예, 뒷면 카메라가 더 심했다. 그쵸. 심한 걸 보시면은 약간 인덕션처럼 카메라가 엄청 크죠.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거기다 이렇게 냄비 올려올 수 있다는 네, 인덕션. 맞습니다. 딱 봐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덕션을 보는 듯한 드럼거리가 됐다. 3구 인덕션이.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거를 노이즈 마케팅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봤더니 마지막 부분 나오잖아요. 네. 뒷면의 디자인이 전작보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게 좋죠. 디자인이 안정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진짜 말 한마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잡고 보니까 괜찮다. 근데 진짜 괜찮냐? 그 뒤에 보시면 나오죠. 네. 이게 약간 인덕션. 네, 인덕션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약간 얘기하시는 게 바주카포. 아, 그러네. 돌아가는 롤링 발카. 네, 롤링발칸과 네. 비슷한 예,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지고서 되게 조롱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긴 해요. 이게 약간 네모난, 둥그란 네모난 안에 그 카메라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보통 삼각형이라는 게 이제 무게 중심이 좀 퍼지니까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전 사실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이게 사실 말장난이지.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이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아이폰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카메라 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예.